한 여성에게 질문이 던져진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교롭게도 프롬프터가 또 고장이다. 여성은 덩달아 말을 더듬고 우물쭈물한다. 조연출이 10초 남았다는 팻말을 들어보인다. 여성은 에라 모르겠다 싶었는지 입을 떼는데 제 생각에 이건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당신은 그냥 저한테 애들을 학교에 묶어놓고 복종심 강하게 만들어서 종일 공부만 시키고 죄다 사회의 노예로 키워내면서 이걸 교육 이념이라고 포장하는 방법을 묻고 싶은 거죠. 세상에, 너무 직설적이다. 사회자는 차마 더 듣지 못하고 서둘러 말을 자른다. 감사합니다. 이 출연자의 발언은 여기까지 듣고 광고로 넘어가죠.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금발 사회자는 그 자리에서 멘붕에 빠진다. 내 프로그램 시청층이 보수적이고 근엄한 중산층 가정인데 말이야. 이젠 시청률은 완전히 망했어. 하지만 여성은 사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저 그녀의 뇌에는 다른 사람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는 그걸 진짜라 믿으며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었을 뿐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여성의 이름은 메리, 방송국 아나운서다. 남편의 이름은 수염 오빠, 한 병원의 뇌 전문의이다. 하지만 최근 부부의 결혼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 남들이 권태기라 부르는 7년 차는 이미 지나 무려 14년이나 함께 살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다투기만 한다. 결국 심리치료사까지 찾았지만 2시간 상담 내내 문을 들어서자마자 싸우기 시작해 상담사는 끼어들 틈도 없다. 그래도 비용은 꼬박꼬박 받는다. 2시간에 무려 $4,000.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왼쪽 안내데스크에서 계산이란다. 와, 정말 돈 벌기 쉽다 싶을 정도였다. 문 밖을 나서자마자 수염 오빠는 곧장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는 친구와 함께 놀라운 장비를 개발했다. 머리에 전극 패치를 붙이기만 하면 상자 안의 변환 장치가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이를 표시등이 달린 소형 컴퓨터가 처리하여 사람의 뇌파를 읽고 화면에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염 오빠의 야심작으로 뇌파 마스터라고 이름까지 지어주고는 퇴근 후 아내 메리에게 직접 시험해보라며 권한다. 그런데 장비가 작동하자마자 메리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더니 당신 혹시 중개업자 끼고 집 팔아서 교회로 이사가려는 생각했지? 수염 오빠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지? 나 말한 적 없는데.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메리는 버럭 화를 내며 외친다. 당신은 가정사엔 눈꽃만큼도 관심 없고 그놈의 고물기계에만 목을 매지. 한창 언쟁을 벌이던 중 메리가 실수로 물컵을 엎지른다. 물이 회로판 위로 쏟아지자 번쩍이는 불꽃과 함께 온 집안이 정전된다. 방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자 수염 오빠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내 이 왕가슴은 대체 뭐야? 그리고 아래를 보니 아니 거시기도 없네. 설마 나 고자 된 거야? 메리는 한편에 숨어 부들부들 떨며 여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자마자 눈앞에 나타난 건 덥수룩한 수염의 수염 오빠 얼굴이었다. 미안해, 먼저 좀 토하고 올게. 그녀는 고개를 돌려 화장실로 달려가 없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신용까지 한다. 수염 오빠는 할 말을 잃는다. 내가 그렇게까지 역겹게 생겼었나? 둘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몸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하필 오늘 메리에게는 중요한 방송 스케줄이 있었고 수염 오빠에게는 장비를 병원으로 보내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 날이었다. 결국 수염 오빠가 메리 대신 방송에 나가기로 하고 메리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준다. 메리는 보모에게 아이를 부탁한다. 하지만 아직 수염 오빠의 몸에 적응하지 못한 메리는 대뜸 보모의 얼굴을 감싸지고는 자기야라고 불러 보보를 부끄럽게 만든다. 한편 수염 오빠는 스타킹조차 제대로 신지 못해 메리의 도움이 필요했다. 메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 장비를 친구에게 건네고 돌아가려는데 친구가 다짜고짜 팔을 붙잡는다. 딱 맞춰왔네. 곧 걔도 수술이 시작돼. 네가 집도해서 환자 두개골톱으로 잘라야 해. 메리는 망연자실한다. 뭐라고? 수술을 한다고? 그것도 전동톱으로 뇌를 톱질해? 나 평소에 호두 껍질도 못 깨는 사람인데. 메리는 억지로 용기를 내 수술실로 들어간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자마자 메리는 눈을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만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메리에게 보모의 전화가 걸려온다. 보모는 쭈뼛거리며 사장님, 저한테 정말 상냥하시네요. 오늘 사모님도 안 계신데 얼른 오셔서 우리 둘이 좀 친하게 지낼까요? 메리는 깜짝 놀라 보모와의 문자 기록을 확인한다. 그제야 보모가 꾸준히 자신의 남편을 유혹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혹시 자신이 바람을 피운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메리는 남편의 절친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혹시 내가 우리 집 보모랑 드라이브라도 나갔다는 얘기 한 적 있었나? 친구는 깜짝 놀라 이 자식, 물건이네.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역시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률은 수직 상승한다. 상사는 그를 찾아와 솔직하게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이 방법이 위험하긴 했지만 효과만 있으면 됐어. 당신 편 시청률이 우리 방송국 15년 기록을 깼다니까? 시청자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속온 여왕, 갓 편안함의 신. 앞으로도 계속 이 기세를 이어가. 그날 이후 수염 오빠는 완전히 날개를 단 듯했다. 느슨하게 앉거나 아예 엉덩이를 카메라에 대는 등 하루 종일 방송에서 똘끼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청자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수염 오빠는 옥상에서 머리를 식히고 싶었지만 상사의 음흉한 손길까지 감당해야만 했다. 한편 메리는 억지로 출근해 모든 수술을 인턴들에게 맡긴다. 그들의 실력을 시험하는 척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모가 갑자기 병원으로 찾아와 메리에게 애교를 부린다. 그날 왜 저한테 안 오셨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 묘한 신호를 보내시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보모는 메리의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깨물기 시작한다. 메리는 경악하여 보모를 거칠게 밀쳐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보모는 실망하지만 메리에게 다시 붙잡힌다. 저기 혹시 우리 전에 고스톱이라도 친 적 있었나? 메리의 엉뚱한 말에 보모는 답 없다는 표정으로 결국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난다. 메리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염 오빠에게 따져 묻는다. 보모가 그러는데 요즘 당신이 자기한테 엄청 살갑게 굴었다며? 당신 둘이 혹시 눈 맞았어? 나 몰래 썸 타고 있었던 거야? 수염 오빠는 단번에 억울함을 느낀다. 요즘 그 수염 오빠는 바로 당신이었잖아.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메리는 그제야 민망한 듯 얼굴을 붉힌다. 그러고 보니 나였네. 그때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온다. 부부는 급히 학교로 향한다. 담임 선생님은 아들의 장문을 읽어준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요즘 좀 많이 힙하다. 서로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아빠는 앉아서 오줌 누는 법을 가르쳐주더니 하루 종일 뽀뽀를 해댄다. 엄마는 맨날 욕을 하고 공원에서 아저씨들을 패는 모습이 간지가 폭발했다. 그건 그쪽이 먼저 만지작된 거야. 잘했어. 아빠는 거울을 보면 토할 것 같다고 한다. 왜 이렇게 털이 많냐고. 아이는 자기가 장난감 마법봉을 너무 휘두른 탓이라고 생각했다.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이없어 한다. 방과 후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소중한 가족의 시간을 보낸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메리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은 듯 수염 오빠의 품에 파고든다. 그런데 둘 다 묘한 감정에 휩싸인다. 아직 나 자신과 고스톱은 안 쳐봤네. 부부는 똑같은 생각을 공유한 듯 즉시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는 밤새도록 화끈하게 논다. 그런데 다음날 뜻밖의 사고가 터진다. 수염 오빠는 갑자기 자신의 몸속에서 메리의 기억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알고 보니 얼마 전 메리가 몰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다는 것이다. 수염 오빠는 메리에게 따져 묻는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메리는 대꾸한다. 그냥 물어본 것뿐이야. 게다가 당신이야말로 집 팔아서 교회로 이사가려고 했잖아. 그건 경비 절약하려고 그랬던 거야. 수염 오빠는 격분하며 소리친다. 좋아, 이혼하자고. 그는 짐을 챙겨 문을 쾅 닫고 떠나버린다. 보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단숨에 흥분해서 손을 비벼댄다. 메리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뒤집는다. 여자끼리 왜 이래? 우리 집 텃밭 좀 그만 파헤치면 안 될까? 한편 수염 오빠는 친구 집에 불쑥 쳐들어가 대뜸 묻는다. 나 소파에서 잘까? 아니면 너랑 같이 껴안고 잘까? 친구는 깜짝 놀라 정색하며 거절한다. 형수님, 그런 농담은 좀. 저는 기껏해야 형수님 집 보모한테나 관심 있지. 저희 둘은 절대 같이 못 자요. 턱수염은 저희 둘도 없는 찐친인데 제가 어떻게 턱수염을 배신합니까? 수염 오빠는 황급히 친구를 붙잡고 외친다. 야 임마, 내가 바로 네 찐친이라니까. 친구가 여전히 믿지 않자 수염 오빠는 그의 모든 비밀 털어놓는다. 내가 턱수염이야.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지. 예를 들면 내가 수술할 때 꼭 쇼팽 음악을 듣는다는 거. 내 왼쪽 엉덩이에 별 문신이 있다는 거. 12살 때 철조망을 몰래 넘어가 첫사랑을 만나러 갔다가 그만 불알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 이제 믿겠어? 친구는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 너희 부부 완전 도라이들 아냐? 내 비밀을 다 알려줬다고? 결국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수염 오빠를 소파에서 재운다. 다음날 수염 오빠는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아무 옷이나 걸친 채 방송국으로 향한다. 상사는 지난번 글을 보고는 망할 남편 때문에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잠깐, 누가 망할 놈이라고요? 수염 오빠는 갑자기 메리의 수많은 기억들을 보게 된다. 그제야 그는 깨닫는다. 아내가 결혼기념일 여행 계획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자신이 아무렇게나 넘겨버리며 장모님이나 먼저 보내라고 했던 사실을. 메리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봐달라고 했지만 그는 컴퓨터만 끌어안고 있었다. 메리가 집에서 예쁘게 꾸며도 그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고 곧장 잠들곤 했다. 그는 줄곧 아내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메리는 병원에 출근해서야 친구에게서 들었다. 경쟁자가 둘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화가 난 메리는 곧장 과장을 찾아갔지만 과장은 연구 이론에 대해선 통 모르는 사람이었다. 과장은 말했다. 요즘 너 좀 이상해. 그냥 마음 비우고 휴가 나가. 다신 안 와도 돼. 얼마 후 메리는 수염 오빠에게 사과하러 간다. 수염 오빠는 흥분하며 외친다. 딱 맞춰왔네.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냈어. 알고 보니 그들은 뇌파 마스터를 통해 기억이 뒤바뀐 거였다. 메리는 여전히 메리였지만 자신이 수염 오빠라고 착각했던 거다. 시간이 흐르면 점차 원래의 기억을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참, 그런데 생리대는 어떻게 넣는 건지 알아? 메리는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방법을 알려준다. 이어서 메리는 특허 도난 사건을 털어놓았고 수염 오빠는 바로 외쳤다. 그 도둑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그리하여 그는 밤새 메리를 벼락치기로 훈련시켜 뇌과학 전문가로 만든다. 어차피 지식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을 뿐 잠시 잊었을 뿐이니 말이다.
메리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의 발명품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다. 수염 오빠는 옷을 갈아입고 방송국으로 향한다. 메리는 서둘러 발표회장으로 향한다. 경쟁자는 연구 이론에 대해 거창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모두 그녀를 쫓아내려 했지만 메리는 경쟁자가 연구 이론의 한 부분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즉시 말을 끊고 더 완벽한 설명을 제시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큰 흥미를 보이고 메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창하게 연설을 이어간다. 그녀는 뇌파 마스터 발명의 본래 의도가 아기들이 태어나서 첫 3년간의 기억을 온전히 간직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한 아버지가 가족에게 바치는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강조한다. 감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메리는 모든 전문가들을 감동시키는 데 성공한다. 한편 방송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로 나온 게스트는 메리를 두고두고 비난한다. 당신 정말 쪽팔린다. 여자 같지도 않고 감히 무대에 설 자격도 없어. 수염 오빠는 그 말에 화가 났고 즉시 반격했다. 고고한 척하는 패션 잡지 모델만이 여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처럼 우아함을 입에 달면서 다른 여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여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건 인신공격이야. 새로운 게스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진다. 수염 오빠는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남녀 양측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 그는 허리띠를 풀고 하이힐을 벗어던진다. 이것들은 전부 비정상적입니다. 만약 남자였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고문은 절대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신고 있네요. 새로운 게스트는 분노의 차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수염 오빠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육 문제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못 봤다고 선생님이 꾸짖거나 부모님이 용돈을 깎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꼭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TV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메리 역시 감동으로 벅차오른다. 사건 이후 둘은 뇌파 마스터를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날부터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진정한 이해와 배려를 나누는 사이가 된다.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